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 그리고 천막촌 뉴스의 부순정입니다.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그러니까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겠죠. 그리고 전국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의 노동 지표들입니다. 왜 제주는 이렇게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의 섬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주도의 이 노동 환경,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종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종입니다. 네, 순정TV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하다는 보육교사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평등보육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일부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하고 정부의 현장 조사도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굵직굵직한 그 노동 뉴스들이 제주 지역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제주 평등보육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 관계자들하고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예, 저희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지난 7월 22일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는 긴급 대책회의 등을 진행을 하고 노동조합의 간담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2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을 좀 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제주도에서 부실불량 급식 문제 이슈화에 맞춰서 대대적인 점검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주방에 CCTV를 달겠다 정도의 다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보육 현장에 역효과를 만들어내거나 보육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놨고 그 이외에 노동자들이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이 어린이집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가기 전에 미리 언제 점검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만약에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라면 이런 점검 행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분노를 유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식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점검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점검은 행정당국과 어린이집 원장 간의 점검으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노동자, 일하고 있는 보육 교사분들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건 쉬운 말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보육 교사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실급식은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식단표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제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제도로 좀 보완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이슈는 전국화되어 있지만 대책 마련은 정말 미미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주평등교육노동조합 이 분들이 앞장서 주어서 문제점 정도를 이렇게 던져준 거네요. 이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주도 당국에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의 보육행정당국과 보육교사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인 현안이나 이런 문제, 이슈화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자, 협의하자 이런 이제 협의 틀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넘어섰지만 전혀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제주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도 심각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 1년 새에 그 손가락 절단 및 골절 사고가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리사분들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커왔는데요. 제주교육청에서도 늦긴 했지만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진행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단 사고를 일으킨 기계를 교체한다거나 각 학교 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안내 공문 정도를 내리고 지도하는 수준이라고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우선 이제 교육청이 이 학교 현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 사업장에서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근데 교육청은 상당히 둔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이러한 기계의 안전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등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쭉 진행이 좀 됐다라고 하는 거.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재빠르게, 발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광역시도 전국 평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6.4%입니다. 평균이 네. 36.3%. 그런데 제주는 44.6%,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업종에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까요? 제주 지역 업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업종이 이 숙박하고 음식점업에서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이 21.4%, 그리고 도매, 소매 이런 쪽이 이제 15.4%,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 제주도가 월등히 높은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이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업과 음식점업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좀 높고요.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산업에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겠지만, 서비스업, 관광업에는 중소 영세한 사업장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 이 노동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3.6%이고 10인 미만으로까지 확대를 하면 49.8%, 절반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은 또 그렇게 뭐 큰 사업장은 아니에요. 이런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까지 보면 75.9%에 달하는 되게 이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은 것이 제주 지역의 산업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산업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산업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노동 시장의 특성, 이것을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주 지역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제주 도정이 정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희처럼 민주노총에서 많은 주문과 제안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비어있는 정책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얼마나 받고 있을까? 임금 수준은 낮고 노동시간 긴 곳 바로 제주도 아닙니까? 다른 지역, 특히 울산 지역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떤가요? 2018년도 상반기 광역 시도별 월평균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울산이 302만 원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아, 최고가 울산이네. 예. 반면에 제주는 228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거꾸로 두 번째, 거의 꼴찌 수준인 거죠.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임금이 낮은 것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분야가 또 따로 있을 텐데 어떤 분야인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이죠.
도소매, 음식, 숙박업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두 배요? 예, 또 제주 지역이고요. 제주도가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현황에 맞게 좀 구체적인 정책을 제주도가 수립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갔는가가 궁금합니다.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서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얼마나 겁니다. 낮습니까? 우선 보면 전국 평균이 11.8%입니다. 예측하는 것은 전국 평균이 11.8인데 제주 추정은 5.6%에 불과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 3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노동 3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통해서 동일한 노동 조건에 있는,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또는 동일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 자체가 매우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낮은 목소리일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가 가능한가요? 제주 지역에서는? 업종별 노동조합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계속 쭉 나왔던 관광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의 노동조합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의 특성상 중소영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5명 근무하고 뭐 10명 근무하고 제가 해당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소영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만들어지는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뭐 큰 한 회사에서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작은 사업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끼리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비어있는 노동 정책을 제주도에 요구한다거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한 이 노동 조건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 노동 조건인가. 작은 사업장에 있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어디까지가 나의 권리인가에 대한 그 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여건들, 조건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그 해외 자본이나 대기업 자본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대자본의 투자를 여전히 제주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의 투자, 과연 제주도의 고용과 노동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실제 예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규모 중국 자본이 투자하고 있는 안덕에 있는 신화월드만 보더라도 그 신화월드에는 이제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매출에 따른 고용 불안이 심합니다. 매출이 낮아지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이런 부분들이 심하고요. 작년 말부터 올 초 쭉 해서 희망퇴직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계속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신화월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임금도 매우 좀 낮은 수준이고 원래부터 낮은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처음부터도 많이 포장돼서 고임금이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급 외국인들과의 임금 차별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구조조정 상황 등이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도 하고 있는데 교섭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섭이 안 되는 한 이유는? 시기이고요.
뭐 교섭이 되려고 하면 서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좀 함께 상생할 파트너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대 자본, 뭐 외국 자본이 온다고 하여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나 뭐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는다. 유독 제주도에서는. 그렇죠. 제주 지역 이 관광 서비스 업종의 노동 시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네는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임금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되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고 끝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제주도정에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꺼내놓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관련한 통계를 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50.6%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입니다. 근데 제주 지역의 특성이 노동시장의 특성이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많고 5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0.1% 이런 수준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 존중 그리고 노동자들이 잘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동 정책의 수립이 좀 진지하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제주 도정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면 생색내기 또는 보여주기식, 짜맞추기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점검처럼.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제도가 있는데 이런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좀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막대한 예산이 민간 사업주들에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생활임금을 제도화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하나의 이 체크 점수로 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는 저희가 2018년부터 노정교섭을 요구를 했으나 원희룡 도정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교섭이 뭐예요? 지역의 여러 가지 노동 현황과 근본적인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민주노총이 노정교섭 요구안을 만들어서 좀 논의하자. 예, 제주 도정에 논의하자. 제안하는 것이군요. 논의하자.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좀 구분해서 해보자라고 했으나 원희룡 도정은 좀 거부를 좀 하고 있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에 좀 귀를 닫고 있는 그런 것이 좀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필수 공공사무라고 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이죠. 제주도가 원래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주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두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제주도에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는 단 5분, 단 한 차례도 만남을 해주지 않은 것이 지금 제주의 좀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그 이유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제주 도정의 노동 정책의 비전이라도 알아보고 준비하자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도민이 행복한 노동 존중 제주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 비전입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들 속에서 노동을 존중받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슬로건으로만 남겨질 말이라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노, 화가 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 지역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